자, 오늘 리버풀이 2대1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또 승리를 하면서 리그 5연승 5경기를 안 진 게 아니고 또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또 약간 히어로 같은 선수가 있었죠. 바로 흐라벤베르입니다.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흐라벤베르 보면은 흐흐 이렇게 웃음이 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흐흐가 리버풀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져와주고 있습니다. 자, 리버풀이 오늘 또 흐라벤베르를 되게 자유롭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빌드업 할 때는 이 정도 위치에 내려놓고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메잘라처럼 올라가고 메갈리스터가 약간 위아래 번갈아 가주면서 때로는 흐라벤베르 라인까지 내려오고 때로는 이제 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는데 오늘도 소보슬라이, 흐라벤베르 이 두 명의 스위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득점 과정이 그 스위칭에서 나온 과정이죠. 이제 소보슬라이가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가주면서 만약에 흐라벤베르가 올라갔을 때 뺏겼을 때 그 포백 앞 공간을 잘 커버해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했고 살라가 공 잡는 순간 또 흐라벤베르가 올라가면서 거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라벤베르가 이런 그 시프트 이거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슬롯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서 이런 흐라벤베르 시프트를 쓰면서 뭔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흐라벤베르가 박스 안쪽으로 붙여놔도 공격적인 능력이 좀 있네. 그리고 워낙 3선에서 탈압박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공간 속에서 선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당황을 안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에서도 잘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시프트를 썼던 것 같습니다. 결국 흐라벤베르 시프트가 오늘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그 득점 보고는 이제 리버풀 팬들이 흐흐 웃음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흐흐. 그 다음 오늘 경기에서 저는 또 리버풀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좌우 공 돌리는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전반전과 후반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긴 하는데 전반전에서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돌리는 그런 패스 속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벌리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빨라진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전에는 리버풀 체력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렇게 돌리면서 공을 뺏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공격수들이 바로바로 압박해주면서 좀 큰 불이 커지기 전에 작은 불일 때 불을 끄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압박이라고 하죠. 리버풀의 역압박들이 오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르네 슬롯 감독의 전반전 운영은 엄청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버풀이 오늘 뭐 흐라벤베르, 살라 이런 선수들 다 잘해주긴 했지만 저는 역시나 제일 잘한 거는 슬롯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롯이 오늘 전반전에 막 초반에 그렇게 힘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2대0으로 앞서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또 수비 밸런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뒤쪽에 물러나서 두 줄 수비를 하면서 블럭 안에 들어왔을 때만 힘을 쏟아내는 모습. 그러니까 먼저 앞쪽으로 그러니까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압박을 가지 않는 모습.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전반은 2대0인 상태로 잘 마무리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전에 아르네 슬롯이 가져왔던 의도들, 흐라벤베르를 앞으로 당겨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또 득점이 들어갔을 때는 무리한 운영하지 않고 뒤쪽으로 빼서 에너지를 아끼는 수비적인 운영을 한다. 이렇게 잘 가져왔던 것 같고 슬롯이 확실히 그런 감독의 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의 감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교체 타이밍과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맥칼리스터, 학포 이 두 명의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두 명의 선수를 가장 먼저 교체로 빠질 선수로 정한 거, 이런 것들은 감독이 계속해서 경기를 능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아,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진짜 감독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경기장에 남겨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수가 뭐 결정적인 골 기회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수비 상황에서 실수를 해서 실점하는 장면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선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남겨놓은 감독의 목도 있겠죠. 근데 오늘 슬롯이 뭐 그런 선수들을 바로바로 골라내는 능력 같은 것도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일단은 슬롯 감독을 좀 많이 칭찬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케르케즈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케르케즈가 오늘 막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까지 부를 순 없지만, 저는 또 막판에 케르케즈가 그 파포스트 쪽으로 넘어가는 크로스 끝까지 따라가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는 확실히 어떤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경기를 대하는 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좋다고 느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들겠지만 케르케즈 이렇게 맞춰간다고 하면은 저는 리버풀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르케즈 얘기하면서 학포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학포라는 선수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계속 보면서 단조로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리블이 단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하더라도 뚫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학포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해놓고 치잖아요. 근데 그 일단 패턴이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상황에서 치는 거를 계속 성공한다면 좋은 건데, 치는 스피드가 저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함이 단점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칠 거면 순간 스피드가 빨라야 하는데, 생각보다 뭐 몸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민첩성이 상대 풀백을 압도할 만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슈팅각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크로스를 올린다고 해도 수비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다 따라가기 때문에 크로스 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채로 올리게 되잖아요. 당연히 양질의 크로스가 나가기도 힘들고요. 학포가 오늘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수비 가담이거든요. 뭐 볼 놓치고 이렇게 공 뺏기고 이런 다음에 바로 수비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본업이 공격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윙어는 기본적으로 1대1 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릴리시 같은 유형이 아니라면 사실 윙어 1대1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포가 1대1을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리버풀 공격 패턴이 조금 단조로워지는 것도 있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본인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놓여지기 때문에 학포는 어쨌든 사이드 자원으로 계속 활용될 거라면 지금보다는 돌파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학포를 괜찮게 봤던 거는 유로 2024 네덜란드 대표팀 갔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도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과정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 플레이가 다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안으로 가지고 올 만큼의 속도나 민첩성이나 몸의 가벼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 조금 더 그런 민첩성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동료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케르케즈를 줄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안 될 때는 케르케즈를 줘보면서 리듬을 늘려보는 거죠. 리듬을 빠르게 가져가 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학포한테 수비수가 붙을 테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받으면 케르케즈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케르케즈가 오버래핑 돌았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학포가 뭐 직접 돌파 성공해서 슈팅까지 하면 그것만으로도 케르케즈 오버래핑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케르케즈가 돌아뛰었을 때 학포가 그만큼 해내지 못한다면 이제 거기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니까 학포 혼자만의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확실히 지난 경기에 득점하고 이러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폼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 득점했던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흐라멘베르가 비벼주고 그 공이 살라한테 갔는데 살라가 뭐 거의 두세 명 사이에서 몸을 집어넣으면서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난이도 높은 골을 완성해 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라가 오늘 진짜 좋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미콜렌코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미콜렌코가 이렇게 공중볼 떨어질 때 살라가 먼저 공이 떨어질 위치에 가 있는다기보다는 미콜렌코한테 그냥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에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미콜렌코한테 등을 딱 져버리고 미콜렌코를 등으로 밉니다. 근데 살라가 동체급 대비
저 등딱 힘? 그런 거는 저는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체급에서 저렇게 등딱하고 나서 저 정도 힘을 가진 선수가 없어요. 근데 살라가 미리 미콜렌코를 밀어 놓으니까 공이 어디에 바운드 되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살라의 공이 아닌 미콜렌코 먼저 제압하는 전략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라가 오늘 흐라벤베르 쪽으로 어시스트도 하나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살라 큰 역할 했고, 살라는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 터치예요, 터치. 터치가 많이 깔끔해지고, 그리고 뭐 공중볼 같은 것도 숏바운드 잘 잘라서 터치해놓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살라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살라의 우상향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의 아쉬운 점도 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리버풀이 오늘 후반전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한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지금 다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섞여 있고, 오늘 그래도 비르치랑 이삭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라인업을 꾸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후반전 가니까 체력적으로 전반만큼 그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도 왔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유니폼이 좀 빨리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저는 체력 감소가 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승리를 얻어낸 건 너무 좋았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또 후반에 실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무실점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 실점하는 흐름을 좀 끊어주면 좋을 텐데,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했다는 게 사실 리버풀한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실점 뭐 누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에버튼이 잘 만든 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얘기 잠깐 해보면, 일단 그릴리시라는 선수의 존재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릴리시는 확실히 이 피파울 고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골을 만들어서 넣을 수 없는 에버튼 같은 팀에서는 이 그릴리시의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오픈플레이 상황보다는 세트피스에서 또 변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릴리시의 이런 파울 능력이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경고도 많이 뽑아내 주잖아요, 그릴리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좋았고, 저는 은디아의 듀스버리올 이런 선수들도 아직 감각이 너무 좋게 남아있다고 느껴가지고, 사실 에버튼의 이선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에버튼이 뭐 유럽 대항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고 시즌 내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뭐 리버풀 상대니까 진 거지 다른 팀 상대로 하면은 꽤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미콜렌코를 제외한 3명의 수비진은 저는 오늘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센터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집중력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후반전 넘어가도 계속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에버튼 수비진도 나쁘지 않고 지금 앞쪽에 이선도 괜찮아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키티케가 또 득점을 했잖아요. 에키티케가 있는 거, 이거는 리버풀 팬분들한테는 되게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에키티크가 되게 결정적인 득점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득점하는 상황에서 뭐 슈팅이 완벽한 퀄리티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득점하는 상황에서는 결정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세게 차지 않고 다리 사이를 잘 노리면서 지능적인 슈팅을 했고요. 에키티케가 확실히 그런 소수 대 소수 싸움에서는 득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에서도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흐라벤베르 패스가 일단 너무 좋긴 했는데 에키티케가 이 공을 잡았을 때 사실 자신의 왼쪽 시야는 크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슈팅을 한 거거든요. 오른발로 잡아놨고 그 공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왼쪽 지역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모습. 역시나 이 공격수는 결정력이고, 그 전에 오프더블 움직임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미콜렌코가 제대로 라인 맞추지 못했던 그 빈틈을 아주 잘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에키티케가 이삭이 오더라도 뭔가 주눅 들고 기죽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이삭이 종합적으로 가진 툴이 되게 많긴 하지만 이렇게 에키티케가 계속 나와서 골을 넣으면 충분히 경쟁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키티케는 뭔가 이삭이 온 건 온 거고 난 나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마이웨이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공격수한테는 그게 너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저는 또 에키티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